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는 17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합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K배터리 생태계 구축에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신세계 프라퍼티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과 손잡고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UAM을 도입합니다. 방문객은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타고 이동하게 될 전망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와 한국의 배터리팩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KG 모빌리티의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국내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현재 시장금리 흐름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앞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올해 하반기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하락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성장성을 기반으로 상장 완주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는 17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합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K배터리 생태계 구축에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김병훈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또 한 번 밸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하이니켈 배터리에 탑재되는 국내 유일한 전구체 생산업체입니다. 전구체는 배터리 핵심 요소인 양극재의 기초 재료로 배터리 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수요가 2027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하이니켈 전구체 분야에서 현재 90%에 달하는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시설 투자를 통해 연간 5만 톤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21만 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하락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출 성장세 역시나 긍정적입니다. 이와 함께 상장 후 유통 물량이 적고 구주 매출이 없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447만 6천 주를 전량 신주로 공모하며 희망 공모가는 36,200원에서 44,000원입니다. 공모 금액은 최대 6,369억 원, 예상 시가 총액은 최대 3조 원 수준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오는 3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8일에서 9일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SK텔레콤이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도시망공교통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방문객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UAM 기체를 타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이동수단 UAM. SKT가 국내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합니다. 오늘 SKT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팀앤모빌리티가 참여하는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은 신세계 프라퍼티와 화성 국제테마파크 UAM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컨소시엄은 화성 국제테마파크에서 UAM 운항 서비스, 버티포트 운영, 교통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기존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넘어서 민간 사업자로 파트너의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UAM 이착륙과 항행에 필요한
버티포트 시설을 건설하고 사람들이 UAM 기체를 타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은 송산 그린시티 내 약 419만 제곱미터 부지에 테마파크와 호텔, 레지던스 등 미래형 첨단 복합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SKT는 UAM 버티포트 건설뿐 아니라 UAM 기체를 도입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운항관리 시스템과 상공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협약은 개발 단계부터 UAM을 도입하는 새로운 차원의 테마파크를 만드는 첫 시도입니다. 특히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철도, 버스 등 다양한 지상교통과 연계해 UAM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SKT는 지난 6월 글로벌 UAM 기체 제조사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해 1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내의 다양한 UAM 허브를 조성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와 한국의 배터리팩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공장을 설립해 라인업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인데요. 박세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세아 기자님. 이 KG 모빌리티가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전기 USB 토레스 EVX의 반응도 지금 뜨겁고 있는데 중국 비아디와 손잡고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짓나요? 네, 이 KG 모빌리티가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팩 공장을 한국에 짓기로 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경남 창원에 공장이 있는데요. 이곳에 배터리 팩 공장이 추가되는 겁니다. 창원 공장은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다기종 엔진의 홀류 생산이 가능한 고정밀도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고요. KG 모빌리티 차에 들어가는 엔진과 또 실린더 헤드 등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어제 중국 선전에 있는 비아디 그룹 본사에서 곽재선 회장과 정용원 대표, 그리고 비아디 그룹의 왕찬푸 회장과 배터리 계열사인 핀드림스 배터리 허롱 총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미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팩이 어떤 차종에 쓰는 겁니까? 네,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팩은 토렉스 EVX와 또 2024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개발 중인 신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차종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게 KG 모빌리티의 설명인데요. 지난 9월 출시한 전기 중형 SUV 토렉스 EVX에는 이미 비아디에서 공급하는 LFP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이 차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기차 생산업체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차값을 낮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을 사용한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인데요. 이 3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또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긴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고 또 순간 출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배터리 10년, 100만 킬로미터 보증 선언으로 향후 KG 모빌리티가 자체 생산하는 배터리팩 적용을 통해서 안전과 보증에 대한 약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KG 모빌리티가 비아디랑 배터리팩 외에도 이 친환경차 개발을 위해서 손을 잡기로 했는데 어떤 차가 나올지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이 KG 모빌리티는 어제 진행된 협약식에서 비아디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 개발 협약도 맺었습니다. 양사는 협약 체결에 앞서서 이미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 개발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2025년 토레스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발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최근 전기차 개발 역량 강화와 하이브리드 개발 성공을 위해서 연구소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SUV 명가를 넘어 친환경차 시대에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일부 박세아 기자였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또다시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급등한 시장금리 영향이 반영된 건데요. 현재 시장금리 흐름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은행을 마지막으로 5대 은행들이 모두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리은행은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0.2에서 0.3%포인트 축소키로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13일 금리를 올렸었는데 이번 우대금리 축소를 포함하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대출금리가 0.3에서 0.5%포인트 오른 셈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지난달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건 하나은행으로 뒤이어 국민은행, 농협은행, 이달 들어서는 신한은행까지 주담대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6차례나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한 건 시장금리를 결정짓는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9월 4% 선을 돌파했는데 이는 최근 5%를 넘나드는 미국 국채금리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전망이 계속 어둡다는 겁니다. 시장금리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선 조만간 대출금리가 8%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58에서 7.179%로 상단이 7%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 흐름과 반대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은행 독과점을 거론하며 또다시 강한 압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 3월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금리 인하를 주문했습니다. 당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해 금리 인하에 나섰고 서민 금융창구도 대거 늘려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들어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걸 넘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은행권에서 심각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 이후 관련 대책회의를 연 은행들이 적지 않다는 전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다가온 겨울엔 극심한 추위가 불규칙하게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을 겪었던 만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절약형 방한용품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통업계에선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한용품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기료와 난방비 부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기요금은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인상됐고 가스요금도 지난 5월 메가줄당 1.04원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와 오펙 감산 연장 등으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 가스요금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겨울나기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는 절약형 난방 보온용품 등을 포함해 방한용품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마트는 오늘부터 주요 난방가전과 겨울 침구류 내복 등 보온 아이템을 20에서 30% 할인 판매합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내복, 방한 슬리퍼 등을 특가에 선보이는 기획전을 시작했고 롯데마트도 방한용품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특히 유통업계에선 올겨울 난방 보조기구 수요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이상한파가 예상되는 올겨울엔 실내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보다 보조기구 활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의 편차가 심한 겨울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기온이 내려갈 때는 아주 굉장한 한파가 내려올 것 같고 기온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더운, 그러니까 이게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지만 실제 겨울에 혹한도 몇 차례 올 것 같고요. 한편 이마트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난방가전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CJ 올리브영이 올 상반기에만 2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연간 3조 원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관광 상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쇼핑 수요를 대거 흡수하는 등 리오프닝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데요. 연말을 앞두고 관광 상권 대표 매장인 명동타운을 아예 글로벌 특화 매장으로 꾸며 외국인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CJ 올리브영이 명동타운점을 외국인 특화 매장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1층 출입구 바로 앞엔 K뷰티존으로 구성해 외국인 고객들이 주로 찾는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고, 기존엔 한글로만 표기돼 있던 상품명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확대했습니다. 그전에 올리브영은 국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문, 일문, 중문을 연출물 모든 부분에 표기를 해서 고객 쇼핑 환경 개선을 확보해서 고객이 방문해서 쇼핑할 때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매장 곳곳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매장 지도를 볼 수 있어 직원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I like it because it's huge and also clean and it's easy to look around because the name of the brand is at the top and it's clean to see, so I like it. 별도의 휴게 공간과 사후 면세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외국인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This store is Olivia is like a convenience store for K-beauty. So you just need to go to Olivia and you can get all products related to K-beauty like skincare, makeup. So you don't go anywhere, just go to Olivia. 올리브영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매장들을 글로벌 관광 상권으로 지정해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해왔습니다. 글로벌 특화 매장 1호로 지정한 명동타운점은 하루 평균 방문객의 3,000명 중 90%를 외국인이 차지합니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에 위치한 매장의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840%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6호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구매 비중이 컸지만 올해엔 동남아와 영미권, 일본인 고객들로 확장된 것도 매장을 재단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올리브영은 앞으로 명동타운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선보이고 글로벌 고객이 많이 찾는 K뷰티 상품을 빠르게 도입해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2023 국제농식품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농산물 수출 계약 규모 확대와 지역 농가 소득 증가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진주시의 지난해 신선 농산물 수출 규모는 5천만 불. 주력 상품은 딸기, 파프리카, 새송이 배 순으로 수출 대상은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입니다. 올해는 중동 국가와의 수출 한로까지 더해지면서 농산물 수출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진주에서 열리는 국제농식품 박람회는 K농산물 수출 확대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국내 바이어는 물론 해외 바이어하고도 상담을 통해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열린 농식품 박람회에서 미국, 베트남, 호주 등과 1,300만 불 규모의 농산물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올해 박람회에는 20개국 250개 회사가 참여하고 500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토종 농산물은 물론 해외 농산물까지 모두 130종 710점의 다양한 상품이 전시됩니다. 이외에도 농업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볼거리를 더합니다. 저희가 항상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던 농사 짓는 모습들이나 농기구나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기아가 오늘 더 뉴 K5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 출시한 3세대 K5의 상품선 개선 모델로 미래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 사양을 적용했습니다. 기아는 K5의 전후륜 서스펜션 소재 최적화 등으로 민첩한 주행 성능과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했고 차체와 앞유리 접합부 소재를 보강해 로드 노이즈를 줄였습니다.
여기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영상, 음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플러스를 적용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대표적인 ESG 활동인 2023 모두 하나데이 선포식을 열고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모두 하나데이는 모든 임직원이 2개월간 다양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회장과 그룹 관계사 최고 경영자, 임직원 엄종환 SK텔레콤 부사장, 류학희 롯데웰푸드 상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함 회장은 이 자리에서 모두 하나데이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모두의 나눔과 진심이 우리 사회에 진정성 있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책임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장 행사 종료 후 함 회장과 임직원들은 청각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인 서울농학교에 방문해 직접 담근 김치와 간식을 담은 행복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대한항공과 합병 승인을 위해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고용 승계와 유지를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시아나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그룹이 이사 경영을 본격화합니다. 오늘 BGF그룹은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BGF의 홍정국 대표이사 사장을 BGF 부회장 겸 BGF 리테일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최고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기업 대상 비대면 보증대출인 하나다이렉트 수출보증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보증서 신청부터 대출 심사, 약정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시스템이 오늘 방위사업청과 K1 계열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에 대한 1,467억 원 규모의 성과 기반 군수 지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는 계약을 통해 운영과 정비,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